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최철환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과천 군포의왕 광명지역 교육위원 최철환입니다. 날이 무척 덥죠? 올림픽 본방 사시하느라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올림픽도 학교처럼 1등만 살아남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림픽은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은데 우리 교육의원으로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달 9일부터 8일간 후반기 교육상임위원장직을 놓고 교육의원들이 이 직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제 농성을 벌이셨는데 이 농성이 좀 규모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단식과 삭발 농성도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육 자치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부는 하나의 정부이죠. 그렇지만 지방 정부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경기도의 교육자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위원 7명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을 경기도민이 별도로 행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 123명과 교육위원 7명은 표의 등가성이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도 도의원 6명과 교육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상임위원장을 전후반기 3차례나 모두 도의원이 맡는다는 것은 도민 주권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위원장은 결국에 교육 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러지가 않았었죠? 예, 그렇죠. 교육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그 헌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육위원장은 법정신에 따라 정당 정치인이 아닌 교육의원이 피선되어야 하고, 일반 10개 상임위원장은 정당 정치인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규정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고, 일반 10개 상임위원회는 도의원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후반기 교육위원장 임기 2년을 1년씩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의원이 나눠서 맡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 나누기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그런 면을 인정합니다. 밥그릇 싸움에 자리 다툼에 이전 투구 같아 보여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자 출신으로 공중부양을 할 수도 없고 도끼를 휘두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문 걸어 잠글 수도 없어서 결국 비폭력적 저항인 삭발과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한술 남은 밥이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1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이 도의회에 결합되면서 정당 소속이 아니고 또한 소수라서 도의회 운영에서 무시되고 왕따 당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자치를 위한 농성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제안한 대로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경기교육자치를 위해 양당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교섭단체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정말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렇죠.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이 일몰제입니다. 네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므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이 일에 대한 법안 개정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위원 제도는 존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위원은 지역구가 너무 넓습니다. 네. 국회의원 지역구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네네. 지역 현안을 살피거나 여론을 듣는데
보좌관 제도 없는 도의원 신분으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1개 상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청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가 지원국과 교육국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지역교육 지원청별 1명씩의 교육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25개의 지원청이 있습니다. 25명의 교육위원으로 2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방대한 교육청을 견제하고 소통하는데 최소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각 지역별로 교육의원이 1명씩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근데 교육의원으로서의 또 역할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경기도 교육청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죠. 네. 이 교권보호 조례안이 3건이 발의가 돼 있고 각각 다른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교권 보호 관련 조례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논의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생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현재 발의된 3건을 각각 심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하여 하나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과 대표 발의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좋은 단일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발의는 3건이 돼 있지만 그 3건에 각각 하기보다는 단일화된 하나의 발의안을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임기 2년 동안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예, 요즘 그 인구에 해자되는 학교 폭력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 부적응 아동 문제, 학업 중단 아동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사립학교 교원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인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도 왕왕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 못지않은 교원의 권리와 교육 활동이 보호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학교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도 그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 자치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학교거든요. 네. 이 새로운 학교 문화와 시스템이 정착되어 혁신학교 지정이 끝나고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학교 기본 운영비만으로도 우리 혁신학교 운영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로의 새로운 학교 문화와 시스템이 확산되도록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의원으로서 남은 기간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최철환 교육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 I'm alive.